검찰과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수사 못하는 이유를, 여당 의원들은 구조 못한 것이 대통령 책임이냐며 맞섰습니다. 광주 전남부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영호남 인사편중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탈핵단체들이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비상계획 구역을 재설정하는 준비가 허술하다며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타이거즈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감독을 유임한 구단의 결정에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가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구조 못한 게 대통령 책임이냐며 맞섰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광주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국감 주제는 단연 세월호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 못한 책임을 왜 청와대에 묻는 것이냐며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구조를 못한, 그러니까 구조를 실패한 원인은 해경의 어떤 해경이 대응력 그렇습니다. 부족이다. 네. 자, 이것도 청와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지식 같은 걸 받지 못해서 구조 못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네. 소방 헬기 추락과 잠수사 사망처럼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제 수색을 종료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일단 세월호 이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이제 그 상처를 빨리 아물도록.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 공무원이 해경 1, 2, 3정 정장 등 몇 명에만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침몰 원인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왜 구조를 제대로 못했는가, 왜 국가가 구조를 제대로 못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국민들이 좀 분노를 느끼고, 정부와 청와대의 잘못을 광주지검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었겠냐며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닭 잡는 칼 주면서 소를 잡으라고 하니까 청와대를 할 수 있겠어요? 해군을 할 수 있겠어요?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 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은 어디 무서워서 판결하겠냐며 징계를, 야당 의원은 법원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칭찬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부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산 대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일었습니다. 이것도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윤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빚을 내거나 이자 손실을 감수하며 정기여금을 깨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누리과정 예산, 즉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며 예산 편성 거부 입장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난을 모르진 않지만 교육감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예산 문제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런 쪽에 충돌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며 무상급식 등 진보교육 정책을 은근히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가는, 고정적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탓했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교육을 잘 모르는 기재부에 들러리 서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형식을 빌어서 교육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교부금만 제때 내려줬어도 굳이 빌리지 않았어도 되는 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마른 수건에 물 짜내듯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724억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책임을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앞으로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특수학교인 선명학교의 학부모들이 성추행 교사의 퇴출을 촉구하며 국정감사가 열리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선명학교 학부모들은 인화학교 사건 당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교사가 버젓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해당 교사를 퇴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공소시효와 징계 기간이 지나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임명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모두 퇴진했지만 다른 지역 청장들은 대부분 영전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록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MB정부 이후에 임명된 7명의 광주청장들은 모두 퇴직한 반면 다른 지역 청장들은 대부분 영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국세청 핵심 요직을 대부분 영남 지역 출신들이 차지하는 지역 편중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영광 한빛온전에서는 환경단체들이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사태 때 방사능 물질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범위를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을 재설정하는데 자치단체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가 한빛원전 앞에서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방사능이 누출되면 어디까지 피해가 미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한 퍼포먼스입니다. 환경단체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방사능 방제법은 반경 8에서 10km였던 비상계획구역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20에서 30km로 넓히도록 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방제 대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일 텐데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도는 그러한 준비들조차도 최소한의 용역이나 연구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한수원의 용역 결과를 보고 구역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한송사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많이 낭비하지. 협의해가지고 장려해서 이쪽 구역은 하는 대로 이렇게 포장하거든요. 같이 해나가면서 합의점을 잡고. 환경단체는 주민 불안을 감안할 때 비상구역이 넓을수록 좋을 텐데도 한수원의 용역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자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친 지역은 30km를 훨씬 넘었고 미국의 경우는 원전에서 반경 8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40에서 100ml로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으며 특히 금요일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부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해 진상조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 산하기관장 3명이 사전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참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해당 기관장들에 대해 구두 경고와 함께 불참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시장이 산하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시장 시절에 임명된 기관장 3명이 불참한 것을 두고 윤 시장에 대한 집단 행동이 아니냐는 뒷말이 시청 안팎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2년 더 타이거즈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3년 연속 포스트 진출 실패라는 저조한 성적에도 선 감독을 유임한 구단의 결정에 팬들의 반응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가 많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합니다. 혜태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한국 야구의 전설 선동열 감독. 지난 2012년 친정팀의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팬들은 명가재건의 기대를 한껏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 감독은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와 첫해 5위, 2년 연속 8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고향 팬들에게 안겼습니다. 이 때문에 감독 교체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기아는 선동열 감독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대다수 팬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연임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작년하고 똑같지 않을까, 올해랑 똑같지 않을까 이런 실망감 이런 게 사실 좀 있어요. 그냥 성적도 맨날 밑으로 내려가니까 야구도 가끔씩 보러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맨날 지는 것만 보고. 구단은 팀을 다시 효율적으로 재건하는데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선 감독이 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혜태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 감독이 다시 주어진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난 3년과는 다른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밖에서 보는 것은 역시 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공은 다시 선동열 감독에게 넘어왔습니다. 3년간의 실망을 어떻게 기대로 바꿔낼지 열쇠는 선동열 감독에게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선비화가였던 공제 윤두서 일가의 서화 세계를 보여주는 특별전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공제 윤두서 서거 3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보 제240호인 윤두서 자화상을 비롯해 조선 후기 화단의 선구자로 주목받은 윤씨 일가의 서화 작품 2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내년 1월 1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계속되고 다음 달 26일에는 윤두서와 조선 후기의 미술사를 조망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지난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정식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개청식에는 이낙연 지사와 도의회 의장, 동부권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